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에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하면서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제는 이벤트로 인한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장 속에서도 우리 김보람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분위기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코드는 9999고요.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받는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바이킹스탁 신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수익 현황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는 만큼 우리 김보람 전문가님과 한번 소감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한번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랑 방송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셨는데 네네. 간단한 소감 같은 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또 새로 오신 앵커님이 계시는 만큼 오늘도 집중해서 많은 기법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략하면서도 굵직한 소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저희 이 수익률 현황이 지금 이런 시장과는 상관없이 아주 고공행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노란톡방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어디 수익률 현황 한번 자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요즘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또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장세 어떤가요? 사실 좀 장세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왜 내 종목은 이렇게 편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시간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공략한 종목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핑거입니다. 핑거 같은 종목은 제가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 좋아하는 기법으로 공략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관련주인데 지금 시장에서 워낙 강력한 섹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 거래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데 고점에서 거래할 필요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5일선을 깨는 맥점들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거래했냐? 당일 매매 완료했다. 당일 매매를 완료를 했는데 어디서 샀다? 5일선을 깨는 맥점에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제 주특기가 뭐예요? 브레이크 기법인데 이 기법의 특성은 원래는 5일선을 깨는 종가 음봉에 공략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테마가 너무나 세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을 잘 안 준다는 특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5일선을 깨는 그 장중에 바로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선이 분봉상에서의 5일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강한 섹터가 있는 종목들, 이슈를 받는 종목들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당일에도 바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시면 3%, 3%, 여기 보면 4%도 있죠. 근데 이런 수익을 누가 들었을 때는 이거 작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 종목을 컨택할 수 있는 기법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장세를 타지 않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약 한 달 반 전에 서경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장세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꾸준하게 퍼포먼스를 보여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기 매매의 특징이 맥점을 컨택한다고 한다면 장세를 타지 않는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종목이 있습니다. 동인기현입니다. 동인기현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죠. 신규주 제가 저번 방송에서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규주가 하나의 뭘 이룩하고 있다? 섹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주 자체가 좀 많이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규주를 어디서 거래하냐? 계속 오를 때만 거래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 또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청자분들이 이 서울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거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거래한다? 이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손절하는 구간, 투매가 나오는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저가를 지지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노락톡방에서 동인기현 깰 겁니다. 깨도 우리가 이 구간을 잡아 들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분명히 손해보는 구간이 발생을 할 겁니다. 또는 내가 원칙과 다른 매매를 해서 큰 손해가 발생했다가 어떻게 되죠? 운 좋게도 본전까지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처음부터 그런 구간,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구간부터 매매를, 공략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인기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4%, 4%, 3% 이런 식으로 하루에 2종목, 3종목 공략하면 어떻게 해요? 도합 1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매매가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할 매도하면 또 이런 식으로 6에서 7%까지도 큰 수익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세를 타야 안 타요? 장세를 안 탄다고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주식을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에 물려있는 게 아니고 오늘 수익 실현했는데 그 다음날 또 수익 실현할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매일 아침에 장을 볼 때마다 힘든 게 아니고 오늘은 또 어떤 게 수익을 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바이킹 스탁에서 위메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올라가는 거 괜찮다. 그리고 수급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2번 공략했습니다. 2번 공략을 했는데 어디서 공략했어요? 제 주특기인 5일선 깨는 브레이크 기법에 아래서 공략을 하고 이렇게 제가 이 종목들을 계속 컨택을 하고 팔로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좋은 맥점의 자리들이 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상승을 크게 하면 내려오는 구간이 있는데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뭐가 있어요? 하락하는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파동의 맥점을 맞출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유 포지션이 짧더라도 종가 베팅을 통해서라도 남들은 수익 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매매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또 그렇게 공략할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위메이드 보세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5일선 깨는 이 투매를 받아서 한번 수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질 때 또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은 우연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했다? 제가 지금 서울경제에 와서 노란톡방에서 무려 53종목을 공략했습니다. 네, 아무 가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같이 53종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스킬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51종목 수익 냈고요. 2종목 손절했습니다. 승률 몇 프로예요? 94.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보실 수 있다.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전업 투자하세요?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하시다 보면 노란톡방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목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까지 감안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어때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제가 말하는 거나 이런 거 설명하는 것들이 좀 귀에 박히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많은 교육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제가 1년, 2년? 근데 여러분들 그때까지 계속 저만 따라다니실 건가요? 진짜로 정말로 매매를 잘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계좌가 빨갛게 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갖는 공부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제가 김보람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고공행진하는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샵 0082번으로 김보람 3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요. 함께 시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아무래도 월요일은 가장 바쁜 요일이다 보니 이 중요한 이슈들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보람 전문가님은요. 전문가이신 만큼 여러분 대신해서 중요한 이슈들 다 짚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뵐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신규 상장주, 정치 테마주 뭐 등등으로 여러 개별 종목들이 좀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가 한 주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간략하게 좀 시황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나스닥 지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스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미 9월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현재는 시장에서 그닥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에 집중할 게 아니고 코스닥의 현재 상황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있죠. 바닥을 다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나왔는데 왜 못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들, 그리고 현재 뭐 공매도가 막히고 여러 가지 신용이 안 되는 증권사의 상황들 때문에 수급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상승하는 데는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건 뭐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바닥을 낮추기가 어렵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기법 또는 스윙주의 뭐 패턴 이런 것들이 다 확률적으로 상당히 좀 높아집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냐면 이 떨어지는 구간, 9월에서 10월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계좌가 안 좋아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 이제부터는 회복해야 되는 구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건 뭐냐면 가다가 나스닥이 저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이 약간 경계 매물이 나와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건 뭐다? 코스닥이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이 저점 734를 낮추기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두고 큰 포석 안에서 매매를, 포트를 구성해 간다고 하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포인트 보시면 이 800 라인, 이 구간까지는 한 번은 꺾여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포트를 담으실 때 무조건 우상향할 거야, 무조건 나스닥 따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균형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포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눌린다라고 했을 때 그 눌리는 구간에서는 약간은 공격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눌리는 구간이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현재 약간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크게 수급적으로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갈 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간다? 조정 나오면서 간다. 그럼 그 조정 때마다 적절한 맥점에서 분할 매수 또는 여러분들의 포트를 채워간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충분히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충분히 좋은 모습,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시황에서 항상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죠? 미국은 더 이상 악재가 없다. 별로 크게 신경 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잡히는 물가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이 약 9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5%, 이 동결만 하고 이런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약간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스닥에서 만약에 상승을 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된다고 한다면 코스닥도 조금 더 따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안정적인 포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럼피스킨 전파 위험도가 낮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테마가 끝나가는 모양새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과 여러분 2주 전에 기억해보세요. 한 3주? 3주 전에. 이때 이 관련주, 럼피스킨 관련주가 시장을 막 뒤엎었습니다. 막 상한가 가고요, 투상 가고요, 삼상 가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진정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테마는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 테마가 사그라지는 걸 다른 쪽으로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전총조. 여러분들 전총조 만약에 처음에 뉴스 나오고 이럴 때 엄청 재밌게 보셨죠? 근데 지금 어때요? 더 이상의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솔로도 마찬가지예요. 막 셀럽 됐지만 지금 사람들이 점점 관심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주식 테마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일 뜨거울 때, 제일 이슈가 있을 때 그 눌림목을 공략하는 기법이 뭐예요? 브레이크 기법. 그런 것들로 공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 파동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계속 이슈를 받고 있는 거. 한동훈 관련주. 지금 약간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시장은 신규주와 한동훈 관련주로만 구분되고 있다. 그 정도로 두 섹터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물론 여기서 막 오늘 비상교육처럼 예를 들어서 교육주, 정책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옥석을 가려야 돼요. 그중에서 강한 종목들 그리고 눌림목에서 또 공략해볼 만한 거, 대장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스킬들은 필요하겠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많은 수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눌리는 눌림목들에서 브레이크 기법으로 공략해볼 건데 그런 종목들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오늘 발생한 주요 이슈들 쏙쏙 짚어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의 스타킹 시간입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먼저 업종입니다. 최근 유전자 가위 등 관련 치료제들이 각광받으면서 제약바이오의 일종인 유전자 치료가 업종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요즘 상승세를 타면서 2차 전지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입니다. 먼저 STX입니다. 몽골에서 희소금속 개발 MOU 소식에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툴젠입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허가됐다는 소식 이후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나라도 보이는데요. 종합 제지업체인 깨끗한 나라가 한동훈 장관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오늘의 종목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과 업종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종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저는 이 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주목을 받을지 좀 궁금한데 하나, 둘, 셋 하면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STX, 툴젠, 경농 이 세 종목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경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올라왔네요?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은 마지막 파동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설명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부터 오늘 픽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TX, 툴젠, 경농 이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ST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공략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종목이 막 4만 원대 이런 데서 기업 병합하고 막 여러 가지 분할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닥을 다지면서 이평을 모으는 이런 시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뭐가 붙었다? 호재가 붙었다. 호재가 붙게 되면 뭐가 되나요? 시장에서 이슈와 관심을 받습니다. 이슈와 관심을 받는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노려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는 그 구간을 노리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란 게 원래 기본적으로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눌림목의 구간, 5일선을 깨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제가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법은 무슨 기법이다? 브레이크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가 베팅, STX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종가 베팅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거면 재밌게 주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시장에서 이슈, 종목 선정 이런 것들만 잘한다고 한다면 기법은 뭐다? 거드는 거다.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종목을 선정하는 그 컨택하는 능력, 재료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재밌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STX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죠? 강하게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은
어디에서 공략한다? 5일선을 깨는 첫 자리. 이 15분봉상에서 이 빨간색이 5일선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때요? 5일선을 깨는 자리 나오죠. 5일선을 깨는 자리 이 자리에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당일에 약 20% 정도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5일선을 깨는 종가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을 깨는 종가에서 제가 종가 베팅 아까 보여드린 거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오늘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 방송 들으셨을 때 이 메커니즘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약간의 여러분들과 저와의 차이는 있죠. 저는 이걸 10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주식 얼마 하실 거예요? 6개월 하실 건가요? 1년 하실 건가요? 계속 투자라는 거는 영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게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무려 1시간짜리 기법 자료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점점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농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 빈대 관련주인데요. 사실 오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컨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컨택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택 보세요. 경농이 올라갈 때 빈대 관련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5일선 깨는 종가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5일선 깨는 종가 음봉 나왔고 실질적으로 공략했냐 안 했냐? 공략했습니다. 이거 다 노란톡방에서 공략했습니다. 3%, 4% 공략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 아직까지 무슨 이슈가 남아있어요? 빈대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빈대가 지금 겨울 되면 다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가 있어요? 마지막 파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경농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승폭은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빈대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하락을 이 상승분만큼 거의 뱉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브레이크 기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상승분을 반납했을 때 거의 주가의 원초 가격까지 들어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지금 이거를 브레이크 기법으로 보면 이 자리, 이 두 번째 동그라미 자리가 아마 공략 포인트일 겁니다. 근데 경농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주가를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뭐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대체 얼마를 떨어질 건데? 그러면 좀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아직 이슈 살아있다. 물론 작아지긴 했지만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농 같은 주식들은 충분히 기법적으로도 아직은 컨택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툴젠을 왜 갖고 왔냐?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 드리죠? 툴젠을 얘기 드릴 때 얘기 드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시장에서 이슈, 테마의 크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민감도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맨날 제 자랑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툴젠이 시장에서 뭘로 올라갔어요? 유전자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초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세계 최초라는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어때요? 5일선을 깨는 이 첫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야 된다? 첫, 최초, 유일, 세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힘이 세다는 걸 인지하시면 됩니다. 까먹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세계 최초, 막 초전도체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누군가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했다. 그런 것들의 수혜를 받는다라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수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근데 테마주는 뭘 먹고 자라요? 사람들의 꿈과 기대감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계속 컨택을 하고 이렇게 컨택된 이슈 분석을 기반으로 뭘 하셔야 된다? 기법을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툴젠을 가지고 브레이크 기법으로 적용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죠. 근데 앞으로도 시장에는 이런 것들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시더라도 테마주 매매, 눌림목 매매 이런 걸 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재료들을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재료가 센지, 어떤 재료가 약한지, 사람들이 뭐에 민감한지를 분석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다 기법 매매는 안 통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가 또 장이 안 좋아질 때 무너지실 겁니다. 근데 무너지기 싫고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싶고 기초를 알고 싶다고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말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해 보셔야 하는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런 종목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지금 매도 시점부터 다른 추천주들 그리고 다른 자료집까지 모두 다 주신다고 하니까요. 어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9999고요.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3글자 이렇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보는 세이킹 시간입니다. 이 매매의 기법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좀 우왕좌왕하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이 기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 어떤 기법 가지고 오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네. 오늘 브레이크 기법을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노란톡방 분위기를 보니까 네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칭찬이 자자하셔가지고 뭐 이거 알바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네. 이 브레이크 기법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시청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많은 칭찬들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알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브레이크 기법은 상당히 강력한 기법이고요. 그리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약간 미흡한 부분들, 하다가 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노란톡방에서 교정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기법은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우리가 하락을 하는 주식에도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브레이크의 타점을 잡는다 그래서 브레이크 기법이다. 내 하락을 멈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종목 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막 제가 종목 선정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귀 막을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기법은 예를 들어서 약 한 20%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성공하는데 이 매매라는 것에서 성공하는 기여도가 기법은 20%라고 한다면 종목은 약 8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집중을 하실 게 종목에 더 많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종목을 주도주나 테마의 대장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테마의 주도주나 대장주를 아직까지 선택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약간은 편하게 기준 잡으시라고 해놓은 게 뭐예요? 상한가에 들어간다.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중에서 거래량 아닙니다. 거래 대금 얼마 터져야 된다? 500억이 터져야 된다. 장대 양봉이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은 500억이 터져야 되는데 여기서 종가가 몇 프로 이상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 20% 이상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 물론 저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매매를 또는 종목을 보는 기준이 없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정도의 상한가, 그 정도의 장대 양봉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도 않은 종목들을 거래했을 때는 무너질 때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종목이 테마의 대장주인지 주도 섹터인지 상한가의 거래대금은 500억 최소로 터졌는지는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단기 이평선 정배열. 많은 분들이 막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종목에 대해서 물어봐요. 본인이 손해 중인 종목들. 그럼 제가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대부분 종목이 역배열입니다. 그 역배열로 막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막 잡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때요? 올라올 때마다 뭐에 걸려요? 매물대에 걸린다는 겁니다. 아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장이 안 좋으면 떨어지기가 마련인데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컨택했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뭐 바닥줄을 매매하건 스윙줄을 매매하건 테마줄을 매매하건 기본적으로 단기 이평선은 정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도 5일선, 11선, 21선 기본적인 정배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눌리면 이게 눌림목일 수가 있는데 역배열에서 눌리면 신저점으로 가는 하락행 급행열자에 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제가 브레이크 기법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사셔라. 급하지 않다. 한두 종목 놓치더라도 그 다음 종목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사면 살수록 포지션에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사라? 브레이크 기법의 기초편은 종가에서 사라.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을 때 때리는 게 확실히 편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또한 멈춰 있을 때 다음 날을 예측하는 게 편하다. 움직이는 종목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초보자일수록 지키셔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요? 5일선을 깨는 장중에서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과 하나의 기준으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형할 수 있는 응용의 스킬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아나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일선을 지금 올라가는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눌립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갔어요? 합병호재로 올라갔습니다. 셀바스 AI 3자 배정, 뭐 유중 이런 걸로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갈 때 뭐가 터졌다? 상한가가 터졌다. 상한가가 얼만큼 터졌다? 2,000원 터졌다. 단기 이평선 어때요? 제가 뭐라고 했죠? 단기 이평선이 뭐 해야 된다고요?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해야 된다고요. 정배열이니까 이제 눌리는 거가 어디서 사요? 이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계속 반복을 하니까. 반복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학습의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5일선을 깨는 자리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이 구간에서 만에 하나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크게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얘가 어디까지 밀릴 거며 내가 비중만 지켜서 적당히 잡아주면 반등에 정리하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한다? 이 상한가 올라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막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막 상한가에서 더 올라가면 기분 좋죠. 짜릿하죠. 근데 어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매매한 자리가 이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진 자리예요? 고점에서 이미 20% 가까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따한 사람, 여기서 돌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물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어디서 손절해요? 5일선 깨는 이 자리에서 손절한다는 겁니다. 이 손절하는 자리부터 우리는 사들어가니까 당연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초보자일수록 이런 공격적인 매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매매 하면요. 정말로 한 번, 두 번, 세 번 수익 날 수 있는데 딱 한 번 내가 크게 실수하는 그날 계좌가 크게 망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20%, 30% 감내할 수 있으세요? 이게 절대로 손절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5일선을 깨는 자리, 이 안전한 자리에서 접근하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스키를 탑니다. 주식의 매수 타점은 뭐예요? 스키랑 똑같아요. 스키를 여러분들이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떻게 돼요? 상당히 상급자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맨 밑에 하급자 코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타는 사람이 멋있죠? 막 활강하고 내려오니까 멋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급자가 아니고 초보자가 여기서 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 다 부러집니다. 그죠? 근데 본인이 초보자야. 그럼 여기서부터 만약에 활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와봐야 얼마 내려올 것도 없어. 다치지도 않아. 넘어져도 경사가 완만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실력이 안 돼 있는데 멋있는 거 하려고 자꾸 이런 데서 상급자 코스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몸이 다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다 다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 안 하셔도 충분히 여기에서만 타고 즐겨도 주식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멋있으려고 주식하세요? 아니잖아요. 계좌 따뜻하고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데 굳이 왜 이런 자리를 자꾸 들어가려고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키 선수예요? 여러분들 스키 선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죠? 이런 거는 저 같은 사람들, 막 10년, 20년 주식한 사람들이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몇 번 수익 낸 걸로 내가
나 이거 스키 너무 잘 타. 나 이제부터 국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시고 주식을 한다고 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발생한다는 겁니다. 엑토즈 소프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기법인데 마찬가지로 자, 이 종목 보세요. 올라갈 때 게임주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게임주가 강했는데 게임주가 왜 강했냐? 시장이 원래 안 좋을 때 게임주가 약간 순환매가 나와요. 그리고 게임주는 약간 계절적 특성을 탈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올라갈 때 상한가가 몇 방 나왔냐? 2방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와, 시작이다. 제2의 지금 게임주 시대가 왔다. 옛날에 게임주 엄청 강했거든요. 섹터가 막 정말로 막 8배, 10배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컴투스나 막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돈이 다 게임주로 쏠리나?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들어가신다, 여기서. 여기서 막 들어가는 거야. 아니, 여기서 보유한 사람들은 잘한 거라도 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다? 항상 철퇴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체크하시고 섹터가 강한 걸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어디서 산다? 떨어지는 이평선이 활짝 펼쳐진 데서 떨어지는 5일선에서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1개만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개, 3개, 4개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모든 종목들이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군계일학이라고 하죠.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는 뭐가 있어요? 야,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종목들이 강하단 말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있어요. 관심도가 있습니다. 섹터의 강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어때요? 5일선 깨는 눌림목 준다 안 준다? 여러분들이 모든 차트를 한번 돌려보세요. 5일선 깨는 자리 주나 안 주나? 분명히 줍니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비중하고 이런 것들 조절해서 노란톡방에서 저랑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수익 나나 안 나나.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어떻게 했다? 이 종목들 가지고 52종목을 공략해가지고 50종목 수익 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앞으로도 증명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인증하시는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재밌게 주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4% 작아요? 3.5% 작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매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왜? 다른 종목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이 있냐 없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식이란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 들어보시니까? 이놈 말 잘하죠?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말로 좋은 기준 한번 받아가 보시고 기법 자료 요청하셔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계좌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런 매매 기법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길래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세요. 제가 영상 자료, 이렇게 기법 자료를 만들면서 좀 많은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법 자료에는 많은 내용을 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브레이크 기법 또는 요요 기법 있죠. 요요 기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영상을 많이 담았고요. 그 영상에는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 HTS 화면 1시간짜리 엑기스 분량으로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하락장에서 아마 좀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증시의 저점 그리고 증시가 반등하는 포인트들을 거의 대부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약간 눌리는 구간들도 다 맞춰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증시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요.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략을 해서 우리가 스윙이나 단기 투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1시간짜리로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기법 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좀 스키의 초보자와 상급자 이런 걸로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 다 받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노란톡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저희 방송 중에 들어오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요. 입장 코드는 9999입니다. 혹시 이 방법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3글자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바로 수익률 포트폴리오 부분입니다. 과연 내가 노란톡에 들어오면 얼마나 수익률을 벌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준비했으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사람은 미래를 살아가죠. 내일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할 종목들을 알아보는 내일의 바이킹 시간입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화면으로 종목 만나볼게요. 네, 내일의 바이킹 종목은 핑거입니다. 핀테크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관들에게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제공하는 핑거가 한동훈 장관과 정치 대마주로 묶여서 내일장 바이킹 종목에 올랐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핑거였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뭐 요즘에 좀 정치 테마주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네네. 종목들이 많은데 왜 하필 핑거를 고르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핑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공략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얘기들, 앞으로의 움직임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공략을 한번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기법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핑거 관련주, 이게 한동훈 관련주로 올라갔다는 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때요? 한동훈 관련주가 인맥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책주, 그 다음에 2세대 인맥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세대 정책주까지도 또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테마가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테마들이 너무 여러 개가 나오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오늘은 같은 테마, 같은 사람의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날이 있고 올라가는 날이 있고 이 자체적으로 순환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핑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2세대 인맥주입니다. 물론 1세대가 더 좋죠. 왜냐하면 걔네가 정말로 좋은 종목들, 정말로 강한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테마가 진짜 끝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눌림목에 오는 종목을 뭘로 공략을 한다? 브레이크 기법으로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아 보여서가 아니고요. 이미 이슈에 대한 분석들이 끝났기 때문에 종목들이 떨어질 때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핑거가 바닥을 다지고 한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갔더니 그 다음에 슈팅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슈팅으로 올라갈 때 약 거래대금이 1,000억 가까이 터지면서 한동훈 관련주 2세대 인맥주의 지위를 차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제가 이 5일선을 깨는 이 자리에서 한번 공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5일선을 깨는 음봉의 종가를 만들었습니다. 음봉의 종가는 뭐예요? 아, 보시면 이 윗자리에서 공략한 사람들은 뭐가 있다? 대부분 다 손절을 하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몇 프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이 고가부터 이 저가까지 약 한 15%에서 20%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겠죠.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섹터를 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눌림목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물린 사람들보다 몇 프로 싸게 사는 거다? 15% 싸게 사는 거다. 이것만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설사 종목이 조금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두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시면 종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장세에 따라서는 2차 인맥주기 때문에 조금 힘이 약합니다.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인맥주가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약간은 소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비중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요? 평단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약간 분할로 잡아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어떤가? 눌림목의 구간에서 한 번 정도의 파동은 주게 돼 있다. 그리고 강한 종목, 강한 섹터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눌리고 나서 오히려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시들이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말씀드리고 나서 비트코인 고가 돌파하고 이슈가 세니까 시장에서 더 큰 상승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테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핑거나 한동훈 관련주들을 봤을 때 종목의 타점, 종목의 기법만을 볼 게 아니고 이 테마가 아직까지 확장성이 있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뭐가 있다? 총선이 남아있고 이제 곧 뭐 장관 사퇴하고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뭐가 있다? 단기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단기 모멘텀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거 아닙니다. 전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이런 패턴들, 특정한 이슈들, 이슈의 크기들을 약간 계량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감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눌림목의 구간에서 분명히 한 번의 파동들이 나오는데 그 맥점을 5일선 밑에서 브레이크 기법으로 잘 잡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한테 수익을 줬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했다? 1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나 테마주 막 떨어질 때 잡으니까 마이너스 뭐 3%, 5% 막 가면 무서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테마주라는 게 움직이는 뭐가 있어요? 변동폭이 크다는 겁니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움직임 사이즈를 예상하고 분할 매수와 평단 조절을 했을 때는 무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다? 이슈가 있는 종목에 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오른 종목, 그냥 상한가 간 종목들을 아무 생각 없이 5일선 깨는 그 자리, 이 자리 좋아 보인다. 공략해야지. 여기서부터 모아가면 한 파동 나와야지. 근데 그런 종목들 매매해서 수익 날 수 있어요. 분명히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꽤 많이 수익을 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다?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무너질 때, 그리고 테마가 소멸될 때, 그런 테마의 소멸의 순간에 계좌가 한 번에 크게 까지는 경험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실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일정한 루틴을 가지고 정말로 재료 분석, 테마 분석을 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기법은 양념 같은 거다. 원재료가 좋은 종목들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떻게 가공해도 수익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핑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좋은 타점, 그 좋은 관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정말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종목은 핑거였는데요. 이렇게 매수, 매도 시점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이 정확한 타점과 또 다른 추천주들, 그리고 다른 매매 기법과 관련된 자료들까지 모두 다 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지금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이 모든 자료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9999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오늘의 핵심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가 리튬을 포함한 희소 금속 개발 소식에 오늘의 스타킹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잘 사고 잘 파는 주제로 브레이크 기법을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핑거입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산 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